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나무 진경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봄에 꽃과 열매를 많이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점은 저도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입문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취미생활을 오래 했고 경험이 많아서 조금 더 몇 가지 알고 있다는 것 뿐이죠. 제가 하는 말 중에서도 틀리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명히 참작해서 들어주시고 보시고, 아, 저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은 받아들이시고, 저 말은 좋은 나무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나무는 상동 노아씨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나무가 이제 모주인데요. 여기서 삼복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죠. 네, 그것은 작년에 제가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열매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모양이 좀 잡힌 듯 해 보이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철사거리를 한번 했다가 풀고 그 이후로는 손을 전혀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손을 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방치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치기를 한 20일 전에 한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9월 달에 제가 9월 초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순이 또 나왔거든요. 이게 순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보면 중간중간에 굵은 가지가 막 나와 있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제가 설사도 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뿌리에서 새로 이제 또 하나 났습니다. 이 감나무는 뿌리 사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좀 나이가 들면은 막 사방에서 이렇게 새끼가 올라옵니다. 이런 친구들은 바로 심으면 또 한 좀 지나면 그 열매가 바로 들어오죠. 앞에 보여드린 나무가 이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새순들이 전혀 없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새순들이 막 나와 있잖아. 여기는 새순들이 없습니다. 새순들이 없고 여기 뭐 도장지가 하나 길게 나와 있죠. 역시 이 나무들도 이 나무처럼 도장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면 보시면 아주 굵은 가지가 도장지가 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제가 안 잘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잘랐습니다. 두 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잘랐는데 이렇게 이제 순이 튀어나올 걸 알고 잘랐거든요.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큰 가지가 도장지가 있었는데 제가 잘랐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여기 막 움직이죠. 이 친구는 또 여기 도장지가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제가 자른 겁니다. 자르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잠재되어 있던 눈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 봄에 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감 눈을 꽃을 달고 내년 봄에 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잠을 깨워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기 잎눈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싹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도장지가 뿌리에서 흡수하는 모든 수분이나 양분을 다 소비해 주기 때문에 굳이 이 친구들이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제 잠을 자거든요. 그냥 성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도장성이 좋은 나무들 습성은 보면 도장지가 항상 힘이 셉니다. 그래서 도장지가 나오면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죠. 힘이 좋습니다. 아주 힘이 좋아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들을 자기가 거의 다 가져가거든요. 다 가지고 가니까
이제 어찌 보면 싸움에서 지는 거죠. 이 친구들, 이 친구한테 힘이 좋은 친구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분을 다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속성으로 확 자라게 됩니다. 이 친구를 없애주면은 여기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활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뿌리는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도 하우스 지금 온도가 한 30도 정도 됩니다. 30도 정도 되는데 한여름 날씨거든요. 뿌리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도 정도 되니까 이 잎이 마르잖아요. 그 수분을 계속 올려줘야 되고 뿌리는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비시켜주는 어떤 그 통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자고 있던 쉬고 있던 눈들이 움직여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얘가 바로 이 친구죠. 여기 도장지가 있을 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그냥 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뺏어가던 그 다 소비시켜준 통로가 없어지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잠자고 있던 쉬고 있던 이 눈들이 다 튀어서 새순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아직 잠을 자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기온이 밤낮 기온이 차가 심하고 기온이 10도 이상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뿌리는 가을을 인지하고 휴면에 들어가면서 휴면 준비를 하면서 순이 나오질 않는데 지금은 그렇게 쉬고 휴면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튀어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다 감꽃이 되고 감이 될 그 열매의 눈들인데 잎눈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이 나무는 감을 못 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예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노아씨거든요. 삽목을 요거만한 걸 제가 지금 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겨울부터는 제가 모양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막 자란 겁니다. 이 삽목한 표가 있죠. 근데 제대로 워낙 노아씨는 또 잘 성장을 하는 나무인데 제가 그냥 방치하다시피 키워서 많이 크진 못했습니다. 그 올해 제가 분갈이를 하고 조금 이제 키워서 내년에는 삽수를 많이 따서 삽목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리아 감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이 올해도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거름을 주고 하니까 힘이 오르니까 이제 나무가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감이 하나 나왔죠. 감꽃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감꽃이거든요. 감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이게 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추리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지만 이 친구 힘이 들어오니까 이 새순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우리가 역시 비슷하게 감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힘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튀어나오니까 감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죠.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오면 형성되어 있던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아씨도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잎이 안 떨어지는 상록이 있고 떨어지는 게 있고 또 가지가 잘 형성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감이 잘 달리는 게 있고 잘 달리지 않는 게 있고 속성으로 자라는 게 있고 또 이 친구처럼 잘 안 자라면서 아주 마디게 자라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도 크고 작고 지금 이런 마리아 같은 나무 같은 경우는 거름이 많이 들어갔지만 주변에서 지금 쉬고 있는 이 눈들이 이미 이제 휴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눈들이 움직이질 않고 여기 보면 일부 아주 작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새순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죠. 이 친구들로 충분하게 뿌리에서 올려주는 것들을 지금 현재는 소비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힘이 거름이 많이 들어가도 움직이지 않죠. 원래 거름이 들어가고 가을 되면은 나무가 굵어지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잠시 확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그런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노아씨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결론은 이제 봄에
감을 많이 달려고 하면은 가지를 8월 이후에는 자르면 안 된다는 거. 보통 화분화라 그러죠. 꽃눈을 다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이제 여름에 거의 형성된다고 봐야 되겠죠. 감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형성된 가지를 잘라버리면 다시 이 순들에서는 이제 감꽃이 형성이 안 되겠죠. 열리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봄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꽃과 열매를 보고 싶으면 8월 이후에는 가지치기를 하면은 거의 볼 수 없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외도 있긴 합니다. 가을 늦게까지 하분화가 되는 나무가 보통 보면 피라칸사서 또는 뭐 산행두 그리고 옥매 같은 거, 또 보라로 꼽히는 팥꽃 같은 경우는 하분화가 늦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런 예외가 되는 나무들이 몇 수 정도 있긴 하지만 보통 6월부터 이제 하분화가 시작되어서 여름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나무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를 쳤는데 치게 되면은 이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 줄기가 네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닥이 나와 있는데 이런 줄기가 밑쪽으로 붙어서 나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1번 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굵어져야 되거든요. 1번 가지까지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게 계속 길게 나가면서 세력을 당기면서 빨리 굵어지거든요. 이 가지를 빨리 굵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굵어지면 자르면 되겠죠. 희생지라고 하죠. 자르면 되겠죠. 일부러 이렇게 많이 키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으면 제가 한 가닥 안 날리고 계속 키울 텐데 이 친구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완전 가을로 들어가면 자르겠죠. 그때 되면 이 친구들이 눈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수간부 위에 제 꼭대기에 이게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많이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을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르지 않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역시 지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꽃이 다 생겨 있죠. 이걸 자르면 다시 이 꽃눈들이 움직여서 이 잎눈으로 되어서 줄기로 나오니까 제가 못 자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이 줄기에서 다 소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있죠. 잠을 잘 수가 있죠. 역시 그런 원리로 제가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쪽에 가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맡겨 놓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와서 가지치기를 하고 갔거든요. 가지치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추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옥매입니다. 이제 분홍으로 피는 것도 있죠. 이런 나무는 가을 늦게까지 하분화가 잘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주인이 오셔가지고 자르고 갔습니다. 가지치기를 다 하고 갔는데 꽃이 피었죠. 지금 꽃 필 시기는 아니거든요. 꽃눈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벌이 나 놓으니까 생장점이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꽃눈이 이미 생겨 있으니까 힘이 끝으로 몰리니까 바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꽃눈이 제일 위에만 나왔죠. 힘이 위로 몰리니까 위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꽃눈이 생겨 있을 때 치게 되면은 꽃으로 바로 나오는 이제 수종들도 있고 또 그러지 않고 잎눈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서 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잎눈으로 바뀌어서 꽃눈이 잎눈으로 바뀌어서 잎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건 이제 흰색으로 피는 풍년아이거든요. 풍년아인데 원래 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핍니다. 여름, 가을에도 피긴 하는데 이 친구도 얼마 전에 가지를 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꽃이 많이 피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이 꽃눈이 수시로 잎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경우가 이제 거름이 갑자기 많이 힘들게 살다가
거름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힘이 좋아지면 그 꽃눈이 성장하는 쪽으로 잎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온도나 이런 게 잘 안 맞아가지고 꽃이 형성되어 있다가 잎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 되면 외출죽 같은 경우 이제 꽃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죠. 꽃눈이 생겨 있다가 잎으로 바뀌어서 꽃을 거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눈이 잎눈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좀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꽃눈이 꽃으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잎눈으로 잘 변환되는 나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가 장수매인데요. 이 나무가 꽃눈이 잎으로 잘 바뀌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여름에 물을 좋아하고 물 관리가 안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찬바람이 살짝 나고 가을이 오면 이렇게 잎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름을 조금 놓았는데요. 이제 잎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그 물 관리 잘해야 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고 또 여름에 반 그늘 정도 해주면 좋겠죠. 저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떨어져서 다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봄에 꽃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꽃눈이 잎으로 다 바뀌어서 꽃눈이 없기 때문에 봄에 꽃을 볼 수가 없겠죠. 꽃과 열매를 많이 보려고 하면 화분화가 되어 있는 이미 꽃눈이 생겨 있는 가지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장수매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잎을 물을 말려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잘 관리하시면 충분하게 꽃과 열매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맞춰보겠습니다. 12, 13년 전에 굉장히 남해안에 큰 태풍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해 통영 쪽에 바닷가 벚나무에 전부 다 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9월 달에 9월 한 초중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태풍이 엄청 큰 태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바람에 벚나무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9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식물 쪽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설명이 뭐 엘니뇨 현상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꽃이 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꽃눈이 6월부터 생기거든요. 벚나무는 4월에 꽃이 피고 6월달부터 꽃눈이 형성되는데 그 꽃눈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아직까지 기온은 따뜻하고 겨울 잠을 잘 때가 아닌데 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밑에서 올려주는 걸 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눈이 다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그 꽃눈이 제일 빨리 나오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 다 피게 된 거죠. 그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요. 이상하게 기후변화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충분하게 받아들이실 만한 내용이면 받아들이시고 또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또 더 좋은 지식을 좀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